2003년 12월 4일 새벽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한적한 개울가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지방검찰청의 현직 보조연방검사였던 38세의 조나단 루나였습니다. 그는 발견 당시 정장 양복에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으로 개울 물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그가 타고 왔던 1999년식 혼다 어코드 차량이 멈춰 서 있었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지 검시관은 즉각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연방 수사기관인 FBI는 자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오랜 기간 대립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구체적인 부검 기록이 법원의 명령으로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망 직전인 12월 3일 밤 조나단 루나 검사는 볼티모어 연방법원 청사에서 대형 마약 밀매 조직원 2명인 디온 스미스와 워런 보이드에 대한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조직의 유죄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형사소송 감형 합의 문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에 따르면 루나 검사는 밤 11시 38분까지도 사무실 데스크톱으로 문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5분에서 자정 사이 그는 동료들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돌연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기이하게도 루나 검사는 매일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안경, 그리고 진행 중이던 사건 자료들을 모두 사무실 책상 위에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연방검사가 심야에 가장 중요한 소지품들을 두고 급히 자리를 비운 이유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루나 검사의 차량은 마크가 찍힌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경로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통행료 자동 결제 차선을 이용하는 대신 그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멈춰 서서 유인 수납 차선으로 진입해 종이 통행표를 직접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를 벗어나 델라웨어주 뉴워크에 위치한 ATM에 들러 새벽 1시경 200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이후 뉴저지 턴파이크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그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통과한 펜실베이니아 톨게이트의 종이표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최종 목적지인 개울가에 도착하기 전 이미 차량 내부 혹은 이동 과정에서 신체적 공격을 받았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통행표에 묻은 혈흔은 루나 검사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벽 5시경 차량은 법원에서 약 150km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브렉록 타운십의 한 개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루나 검사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조사한 랭커스터 카운티 검시관은 시신에서 무려 36차례의 칼에 찔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상처는 주로 목과 턱, 가슴, 그리고 복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 부위에만 23차례의 자상이 확인되었으며 경동맥 중 하나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현장 근처에서는 루나 검사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던 주머니 칼이 발견되었고 수사 당국은 이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뚜렷한 발자국이나 도주 흔적이 즉각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수사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수사 당국은 루나 검사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루나 검사는 약 25,000달러의 신용카드 부채가 있었고 과거 담당했던 강도 사건의 압수물 중 현금 일부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FBI는 루나 검사가 타살로 위장하기 위해 스스로 몸에 상처를 입힌 뒤 개울로 걸어가 익사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차원의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체포된 용의자나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볼티모어 현지 경찰과 FBI 간의 이러한 시각 차이는 수사 공조에 균열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초기 증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현지 랭커스터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이를 완벽한 타살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마침내 봉인이 해제된 정밀 부검 보고서는 자살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검을 집도한 부검의의 기록에 따르면 루나 검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자상과 더불어 폐에 물이 찬 담수 익사였습니다. 그의 위장에서는 500cc에 달하는 개울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수십 차례 칼에 찔리고 경동맥이 잘려 과다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개울 바닥에 쓰러졌을 때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치명상을 입은 인간이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가 얼굴을 묻고 수백 밀리리터의 물을 삼키며 자살한다는 시나리오는 의학적 실증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검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부분은 상처의 형태와 위치였습니다. 시신의 얼굴과 목, 그리고 성기 부위에는 강한 둘력에 의한 타박상과 멍이 관찰되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 중 상당수는 날카로운 송곳이나 캔, 오프너 같은 다양한 도구에 의해 긁히거나 찔린 듯한 독특한 기하학적 문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의 흔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신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양손에 나타난 상처들은 칼을 막으려다 생긴 전형적인 방어흔이 아니었습니다. 손등과 손가락 주위에 기이하게 형성된 상처들은 그의 양손이 자유롭지 못하게 결박되어 있었거나 거동이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목 부위에서는 연조직 압박 흔적이 발견되어 끈이나 수갑 등으로 묶였을 가능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혈흔 분석 역시 타살의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혼다 어코드의 뒷좌석 바닥과 시트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 혈흔 중 일부는 루나 검사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제3자의 DNA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범인이 루나 검사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거나 제압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펜실베이니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경 없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던 루나 검사가 야간에 안경을 사무실에 둔 채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했다는 점도 범인에 의해 강제로 이동당했다는 가설에 무게를 싣습니다. 톨게이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의 인상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내부가 비정상적으로 어두웠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루나 검사가 사망하기 직전 다루고 있던 마약 재판의 피고인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 대상이었던 마약 조직은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유명했으며 연방 검찰의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보원을 살해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루나 검사가 작성 중이던 합의서가 공개될 경우 조직의 상부 구조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검사를 납치해 정보를 알아내려 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루나 검사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당일 저녁 마약 조직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기밀 문서가 열람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기밀 정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루나 검사를 고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경찰과 랭커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새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통해 이 사건을 여전히 오픈된 살인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면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 청사를 나선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5시간 동안의 미스터리한 동선 그리고 제3자의 혈흔과 고문의 흔적들은 그가 철저히 계획된 범죄의 희생양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사법권을 대변하는 연방검사라는 지위의 공직자가 근무 도중 청사에서 사라져 타주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발생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제3자의 DNA 일치 항목을 찾기 위해 최신 유전자 감식 기술과 전 미국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